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어느 블로거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확실하게 복수하는 방법, 바로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마음속에서 지우는 게 가장 확실한 복수라면, 그럼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럼 우리는 가장 확실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라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문득 생각나는 사람, 문득 기억나는 추억이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복통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한의학에서도 배를 따뜻하게 해야 장수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우리 인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또 장수를 하려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제 산소가 있잖아요. 네. 산소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과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전 한의서 주단계 선생이 지은 단계신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단계신법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근본은 물과 음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음식은 어디에서 소화 흡수하고 배설을 하느냐면 배에서 하겠죠. 그래서 배에서 소화 흡수가 되고 배출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우리 인체는 또 항상성을 유지해서 체온을 적당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배가 활성화되고 소화 흡수하고 배출을 제대로 하려면 원기가 왕성하면서 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신법에서는 물과 음식이 근본이므로 배가 따뜻하고 또 대소변이 원활하게 잘 나가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배를 항상 중시를 하고 특히 이제 진찰을 할 때도 배가 어디 단단한 곳이 있는지, 배가 부드러운 곳이 있는지, 배가 좀 아픈 곳이 있는지, 배가 찬지 따뜻한지 이렇게 꼭 확인하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네, 복통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오늘 어떤 복통을 좀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복통들이 많은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차가워지는데요. 당연히 이때 이제 차가워서 나타나는 이제 한복통이 있고요. 이 차가운 거와 반대로 오히려 열이 있으면 복통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복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좀 체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허복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안 아픈데 음식만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픈 이 식적복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복통에 대한 이제 원인과 치료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복통, 열복통, 그리고 허복통, 식적복통 이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차례로 한 가지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복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추워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추워서 오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원인은 당연히 몸을 차게 하는데 몸을 차게 해도 어디를 차가워지냐? 배가 차가워지는 경우에 한복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찬 바람을 좀 쏜다든지 우리가 찬 곳에서 잔다든지 그 다음에 날씨가 좀 더운데 배를 좀 차가운 곳에 댄다든지 이랬을 때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한복통이겠죠. 이 경우는 이제 한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더울 때 에어컨을 좀 쓴다든지 선풍기를 쓴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분은 에어컨을 쐈더니 선풍기를 받았더니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이렇게 찬바람만 쐬면 배가 살살 아픈 경우가 있어서 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하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찬 음식을 먹었을 때 따뜻한 음식 적정량의 온도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요. 뭔가 차가운 음식 냉장고에 꺼내서 바로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 자체를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꼭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냉장고에 꺼내서 바로 이렇게 먹는 경우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날씨가 더울 때 시원한 얼음물을 같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얼음물만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픈 경우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찬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찬기, 한방에서 외감과 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통을 한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복통은 그러면 좀 왜 오래 가나요? 이 한복통은 증상 자체가 장이 이제 차가워지는데요. 증상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한기는 장이 이제 위축이 되고 혈관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봤을 때도요. 조금 느리신 분, 조금 더 완만하신 분이 있고요. 우리가 좀 일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성격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분들, 한복통이 오시는 분들은 맥도 지맥으로 늦습니다. 복통은 맥이 이제 70에서 이제 80맥 정도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이제 맥동수를 세어보면 1분에 50맥을 뛴다든지 60맥을 뛴다든지 당연히 몸 안에 원기가 차갑게 되면요. 기혈 흐름이 느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맥동수도 느리게 되고요. 당연히 기혈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기혈의 흐름이 느려지게 되는 대신 통증도 완만하게 옵니다. 다음에 제가 열복통을 이야기할 텐데 이 한복통은 증상이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심한 게 아니고요.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뭔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따뜻한 데 하면 좀 괜찮고 좀 시원하게 하면 또 배가 살살 아프고 이렇게 혈액순환 자체가 느슨하게 되고 순환이 잘 안 되고요. 맥동수도 느리기 때문에요. 오장육부의 기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조금 더 느리게 되고요. 통증 자체도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 저녁 이렇게 꾸준히 좀 줄었다 또 생겼다 줄였다 생겼다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것을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배가 아프고 좀 배가 차다 이런 증상은 병원에 가면 어떤 식으로 진단을 받나요?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한복통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각 증상으로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성분들이 한의원에 오면요. 열이면 10명 다 닭이는 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음료를 마실 때 시원한 걸 좋아하세요? 따뜻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50%는 시원한 거, 따뜻한 거보다 나는 좀 시원한 걸 먹어야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겉은 차가운데요. 예, 속에는 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복통으로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할 때는 일단 맥을 보겠죠. 당연히 맥동수가 지맥이 되어야 되니까요. 맥동수가 60맥이나 50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몸이 차가워야 되니까요. 당연히 대변 자체도 좀 설사로 변이 무르게 나오고 또 소변 색깔을 봤는데 내가 소변 색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맑은 색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별로 갈증이 안 난다. 예, 이런 경우에 한방에서는 이제 배가 아플 때 차가운 증상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맥과 증상과 그 사람의 이제 체질을 보아서 한복통이라는 이제 병명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병원 가면 이런 건 조금 진단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면 배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요. 위장 검사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 검사까지 하는데요. 장도 좀 깨끗하다고 하고요. 위도 염증 정도 있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조금 이제 증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에 병명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했을 때는 대장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설사가 있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겸해져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복통은 대변이나 소변은 괜찮은데 항상 배가 좀 살살 아프고 장이 뭔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 소화도 좀 잘 안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보다 배가 좀 살살 아픈 증상, 뭔가 꾸준히 좀 뻐근히 이렇게 아픈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복통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네, 한복통은 당연히 몸이 차가우니까요.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슴 쪽에는 심장이나 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심장이나 폐는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 배 이야기를 하니까 배에 있는 장부를 따뜻하게 합니다. 예, 비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또 배 안에 있는 게 이제 콩팥이잖아요. 콩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장부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추웠을 때 몸이 추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배가 차서 아플 때 따뜻한 데 되게 되면 배가 바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배를 따뜻하게 핫팩을 하다가 그거 떼면 갑자기 또 배가 아파 이런 분들이 이야기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많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도 동의보감에 보면 겉이 아픈 거 표한복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 니자를 써서 니한복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겉에 아플 때는 핫팩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속이 차게 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니한법이라고 해서요. 예, 속에 찬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온니법을 쓰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배가 찬데 찬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네. 좀 열 있는 분들도 같은 방법을 쓰나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겉은 찬데 네. 예, 속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방금 시원한 걸 먹으면 좀 좋다고 하잖아요. 네. 예, 이 경우는 이제 한복통이 아니라요. 열복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났는데도 차가운 걸 먹어도 배가 별로 잘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시원한데 좀 나가면 배 아픈 게 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답답하면 배 아픈 게 좀 더 심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열복통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대변이나 소변이 시원치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소변이 원활하게 잘 안 나가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땀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열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장도 뻣뻣하게 이제 굳게 되면서요. 장 안이 이제 건조해지게 되겠죠.
당연히 이때는 이제 땀을 빼줘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땀이 안 나간다든지 소변이 시원치 않다든지 대변이 잘 안 나가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배가 살살 아픈데 이런 특징은 배가 살살 아픈 게 아니라요.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네. 화장실을 좀 가거나 시원한 걸 먹으면 이제 배가 아픈 것이 사라지는 실증 복통이라고도 하고요. 열복통이라고도 하고도.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배 아플 때 우리가 배를 살살 문질러 주고 핫백을 대면 굉장히 아픈 증상이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가 아플 때 안에 또 염증이 열이 있기 때문에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핫백을 했는데 배가 좀 더 아프다, 심하다. 이때는 바로 이제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한복통의 치료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은 60세 이제 남성분인데요. 이제 배가 항상 찬바람만 불면 아프고요. 자기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쓰면 배가 아프고 찬물만 먹어도 배가 아픈 것이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전부터는 아침에 새벽에 꼭 배가 좀 아프고 설사도 하고요.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불거나 에어컨 바람 또 찬물을 먹으면 예전에는 그걸 안 먹으면 배가 안 아팠는데 요즘은 날씨가 추워지면 내가 옷을 조금 따뜻하게 안 입고 가고 그러면 배가 좀 아프다고 했고요. 내가 좀 체력이 떨어져도 배가 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맥관을 불렀을 때는 청맥이 아주 힘이 없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요. 특히 청맥이 약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비위 쪽만 보해주는 게 아니라요. 밑에 이제 명문화를 같이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다 보니까 5년 전부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약과 이제 당뇨약을 같이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는 이제 하초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양기 방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위만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초의 원기를 이제 따뜻하게 하는 이제 명문화수의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 약을 쓸 때는 하초, 특히 기해혈이라든지 관원혈에 이제 뜸 뜨는 치료를 해주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혈자리는 이제 잡아주고 집에서 이제 뜸 치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양기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하초 명문에 이제 화를 보하는 약을 써서 이제 4개월 치료해서 이제 복통이 사라진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한복통은 아무래도 좀 차가워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따뜻한 차 같은 거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나요? 이때 이제 좋은 이제 한방차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생강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요, 생강을 약간 말려서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강은 약간의 이제 독성이 있고 좀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생강을 한방차 요법으로 쓸 때는 꼭 감초를 한 2분의 1 정도 분량을 같이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한방에서는 약을 쓸 때 모든 약에는 이제 독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독이 있을 때 모든 음식이라든지 약에 독이 있을 때 이걸 풀어주는 게 대표적인 게 감초입니다. 네. 그래서 생강 4g, 감초 2g 정도 해가서요. 차 요법으로 해서 본인이 좀 찬 걸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찬 걸 먹었을 때 식사하시고 나서 비위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식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 차 요법을 응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찬 걸 먹지도 않았는데 좀 차게 하거나 좀 몸이 좀 추워지면 좀 배가 살살 아픈 것 같다 이랬을 때는 근본 바탕이 좀 차기 때문에요. 이때는 생강과 감초를 식후에 먹는 것보다는 약간 공복 시에 따뜻하게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한방차 말고도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이때는 이제 찜질하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핫백을 하시는데 이때 팥뿌리를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팥뿌리 이제 한 10개 정도 하고요. 소금 한 20g 정도를 해서 같이 해서 이제 볶습니다. 그래서 볶다 보면 약간 소금이 약간 황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따뜻해졌을 때 이것을 수건으로 감싸 가지고요. 배 찜질을 해주게 되면 안에 내부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총백이라는 기 자체가 내부를 장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 팥뿌리와 소금을 볶아서 이용을 하시면 복통에는 아주 직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 복통이라는 게 왜 엄마 손 약손하고 만져주면 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손을 대기만 해도 이게 약간 압박이나 통증으로 더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 이제 허복통과 실복통인데요. 당연히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게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문질러 주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허증이거나 한증에는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배를 복진을 마사지를 하고 또 합백을 하고 이러는데 더 아프다. 이때는 배 쪽에 염증이 생겨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도요, 또 뱃속 장이나 아주 깨끗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장 안에 내부에 몸 내부 안에 열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변 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부에 열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때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는지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췌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염증이라든지 물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근데 어쨌든 복통이 오면 기본적으로 좀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배를 차갑게 해서 낫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열복통인데요. 실복통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부 안에 열이 가득 차여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열이 차여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과 산소가 흡수하게 돼서 먹은 영양분은 에너지화 된다는 것은 열을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춥다가도 음식을 좀 배부르게 잘 먹으면 몸이 더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음식을 잘 먹고 혈기가 왕성하면서 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열복통이기 때문에요. 체내에 이제 열을 꺼주고, 그 다음에 열을 꺼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땀을 나거나 대소변을 빼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시원하게 하면 오히려 배 아픈 게 좀 더 사라지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문질러 주면 배가 더 아프다고 할 때는요, 땀을 좀 내준다든지, 그 다음에 대변이나 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서요, 여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좀 배가 차도 속이 뜨거우면 그거는 열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배가 따뜻한데 속이 좀 차가운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자기는 덥다고 해서 선풍기 에어컨을 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더울 때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는 잘 받지를 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몸이 이제 동료분들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는 이제 좀 늦어서 왔는데 막 덥다고 하면서 물은 음료를 시킬 때 보면 찬 거 안 먹고 꼭 따뜻한 거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겉은 열이 나는 게 그건 가짜 열입니다. 허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은 차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내부를 따뜻하게 하고 겉에 열을 꺼주는 이제 허열 치료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법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허복통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좀 찬 걸 먹거나,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쐬는데요. 처음에 쐈을 때는 뭔가 시원하고 괜찮은데 이제 계속되면 약간 오한기가 온다든지 재채기가 나온다든지 콧물이 조금 나온다든지 이런 소유자분들이 이제 허복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겉이 아니라 속의 상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복통은 뭐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열복통은 증상 자체가 굉장히 심했다, 없어졌다, 이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뭡니까? 욱 올라오는데 이런 분들의 또 장점이 뭡니까? 뒤끝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화를 확 내고 본인은 잘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열복통은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가
또 뭐 땀을 좀 낸다든지 예, 화장실에 갔다 온다든지 예, 그러면 또 바로 열복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열복통의 특징은 순간적으로 심해졌다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분, 20분을 넘지를 않고요. 왜냐하면 복통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어떤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치료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침 치료를 해준다든지 부항요법을 해준다든지 예, 뜸 치료법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침이나 이제 뜸이나 부항만으로 치료가 바로 되시는 체질의 이제 소유자이고 이제 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럼 열복통은 찬 기운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을 쓰나요? 예, 당연히 찬 기운이니까 체온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부르게 먹지 않아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열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땀나는 운동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항상 대변이 좀 잘 나가는 건지, 예, 그 다음에 열이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소변을 보면 좀 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좀 맑게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을 좀 자주 많이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배출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내가 찬 음식도 안 먹고 뭐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도 않는데 항상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예, 이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장이 허하고 약해서요. 예,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몸이 여유가 있고 체력이 좋을 때는 여유가 있고 긴장도 좀 풀어지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장 긴장 상태로 있고 허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요. 장이 자꾸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뭉치는 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장이 꼬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 경우가 바로 허한 복통입니다. 허증 복통과 한증 복통이 같이 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허에서 나타나는 허복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찬 걸 안 먹었는데도 몸이 과로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몸이 힘들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체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허복통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예, 허복통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몸의 원기를 전체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잠만 좀 충분히 자고 휴식만 잘해도 배 아픈 것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잤는데도 좀 배가 아프다고 하고 좀 뭔가 과로했을 때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복통이 왔어도 기가 허하냐 혈이 허하냐 여기에 따라서 보하는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이제 원기 기와 혈을 이제 같이 보호를 해주면서요. 예, 그 다음에 위와 장, 그 다음에 밑에 명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호하는 치료법을 같이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럼 실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이 아이는 10살 먹은 여자아이인데요. 예,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민 체질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공부를 항상 자기가 1등을 해야 되고요. 엄마도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항상 1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밤 늦게까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좀 시험 같은 걸 보고 성적이 좀 잘 나오면 배 아픈 게 없어지는데요. 예, 이 아이가 좀 몸이 힘들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좀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꼭 자는 경우에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몸이 힘들어도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같이 배를 마사지를 해주고 엄마가 마사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좀 괜찮은데 이걸 또 떼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였거든요. 네. 예,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심장과 위장 당연히 명문까지 차고 그 다음에 찬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허증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배를 마사지를 해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겉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좀 꽉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파도 배 속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뭔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는 항상 체력이 떨어지면 배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이제 특징적인 경우가요. 음식을 먹어도 약간 매콤한 음식을 조금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콤한 음식이 열을 나게 하고요.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비유할 때 항상 이 허증 복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약간 떡볶이
매우면서 약간 단 떡볶이를 좋아하면서 배가 아픈 아이들이 이제 허한 복통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기를 보하는 치료를 이제 꾸준히 이제 4개월 정도 해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한복통, 열복통 그리고 허복통은 나는 분명히 아픈데 이게 원인을 좀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왜 일어나며 예. 왜 이게 증상이 있는데 진단이 잘 안 되나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어떤 병증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거나 네. 내시경 검사를 했거나 피 검사를 했을 때요. 차다, 덥다 이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한방에서는 이걸 육기병이라고 하는데요. 육기병. 예, 육기병, 유감병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날씨가 따뜻한 데 가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따뜻한 데 가면 몸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이에 반해서 조금 선선한 데 가면 좀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육기병 한방에서는 차냐, 덥냐, 예, 그 다음에 튼튼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열, 허실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 가을이나 뭐 아니면 봄이나 이렇게 계절 타며 아픈 분들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봄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네. 예, 봄과 가을은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봄은 당연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당연히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복통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찬바람이 불면 아픈 곳은 당연히 이제 차가워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배가 좀 차다든지, 예, 평상시에 좀 찬바람을 좀 여름에 이제 많이 에어컨이나 찬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가을에 좀 배가 아프면서 어떤 증상이 오냐면 한방에서 이제 학질이라고 하는데요. 열이 올랐다, 땀이 났다. 기침했다, 콧물 재채기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겸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왜 그랬나가 좀 이해가 더 되는데 예.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원인이 가장 뭐 명확할 수 있는 예. 식적 복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식적 복통은 예,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픈 경우입니다. 네. 예,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위와 장에 내가 음식을 먹은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식을 안 먹어도 괜찮은데 음식은 그래도 하루에 2끼는 좀 먹어줘야 돼. 이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분명히 음식을 좀 과식해서 배가 아픈데 제가 한 이틀 정도 조금 소식하고 배가 안 고프면 굶어도 된다고 하는데 꼭 그래도 배는 좀 고픈데 예, 더부룩한데 그래도 한 끼는 좀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은 배는 안 고픈데 자꾸 음식을 먹으면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위장에 있는 음식의 양보다 조금 더 과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가 건강하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배가 통증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식적복통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평상시에 음식을 밥 안 먹어도 괜찮은데 밥만 먹으면 조금 배가 아프고 또 화장실 갔다 오면 뭐 치료 안 받아도 배 아픈 게 멀쩡하다. 예, 이랬을 때는 몸 안에 식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때는 이제 음식량을 조금 줄이고 음식량을 조금 줄였는데도 배 아프다. 예, 그랬을 때는 몸 안에 이제 식적을 치료하는 예, 침 치료나 이제 뜸 치료를 받으면 이 경우는 이제 한 3-4번 정도 치료 받으면 바로 좋아지니까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복통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스트레스나 어혈 등으로 생긴 복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복통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헛개나무입니다. 헛개나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헛개나무, 헛개차 이런 거 요새 많이 드시던데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이제 헛개나무는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술 많이 마신 다음에 술독을 좀 푼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이 헛개나무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구자라는 약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개나무, 지구자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이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간장에 이제 열이 있으면서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능이 아주 강력하다는 논문 보고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간장에 열이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이제 눈에 충혈이 좀 잘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성격도 좀 급하면서요. 화만 내면 좀 옆구리가 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 당연히 간장에 술독을 푸는데요. 술은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지구자, 헛개나무는 성질이 약간 차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내가 간 기능 검사를 했는데도 간 수치가 조금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헛개차를 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열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평상시에 몸이 좀 차다, 나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한다, 이랬을 때는 헛개차를 좀 따뜻하게 이용한 한방차요법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나는 음식을 먹는데 에어컨 바람도 좋고 좀 시원한 데서 먹고 시원한 음료가 좋다 이랬을 때는 약간 드셔도 헛개차를 시원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헛개나무도 다 복용법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165에 네, 49, 네. 60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저는요, 소화가 안 돼서요. 예. 예. 소화가 안 되는 식사를 게, 하면은, 예, 말씀하세요. 예, 식사를 하면은, 예, 소화가 안 돼서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예, 아,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위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장도 좀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언제부터 그러세요? 아,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적당히 이제 먹으면 뭐 걸어 다니지 않아도 소화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병원에서 지금 검진도 같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예. 예. 위내시경도 해보셨죠? 네. 예. 병원에서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했나요? 병원에서? 네. 예.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다른 거 수술하신 적은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없고요. 소화제를 항상 먹어야 되거든요. 소화제요? 예. 네.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은 지금 배부르게 드시지는 않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앉아 있으면 약간 식곤증 비슷하게 약간 졸린 증상도 나타납니까? 네네. 예. 예, 이 경우 이제 바로 그 기능성 소화불량인데,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비장 기능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음식은 먹는 대로 이렇게 잘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먹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음식 생각은 좋으세요? 네, 음식, 괜찮아요. 예, 음식 생각은 이제 좋은데 지금 음식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위장에서 음식을 예, 섞어주고 소화시키는 이 힘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네, 힘이 병원에서 없다고. 예, 그 다음에 화장실 대변은 하루에 몇 번씩 보세요? 가는데요.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예, 변이 좀 무르게 나옵니까? 네네. 예, 변을 보고 나면 좀 개운하세요? 좀 기운이 좀 예. 빠지세요? 기운이 좀 빠지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병이 없을 때 불편하지 않았을 때는 예전에 대변을 보고 나면 뭔가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대변을 보더라도 한 번씩 이제 기운이 좀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이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변 자체가 이제 약간 무르게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위장 기능만 보해서는 안 되고 밑에 이제 명문이라든지 원기를 같이 보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예, 인삼, 예. 예, 그 다음에 황기, 예. 예, 백출, 예. 예, 감초, 예, 그 다음에 거기까지 4g 하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네. 예, 대추 2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추위도 많이 타시는 거죠? 네네. 예, 항상 몸이 차요. 예, 거기에다가 계피 2g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종이컵 4컵 정도 물을 넣으시고요. 네. 예, 종이컵 3분의 2잔, 한 잔에 3분의 2잔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하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씩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음식을 먹고 나면 항상 위에서 운동이 안 되잖아요. 네. 예, 이제 본인이 그래서 음식을 먹고 좀 걷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이제 걷기 전에 예, 배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음식을 먹고 앉아서 배를 예, 시계 방향으로 해서 한 500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한방차를 이렇게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걸으면 훨씬 기능성 이제 위장장애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혹시 인삼 대신에 홍삼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예. 어머니께서 네. 보니까 예. 키가 165cm인데 예. 49kg 정도면 예. 좀 위가 안 좋으셔서 그렇겠지만 좀 마르신 편인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괜찮나요? 예,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10년 전부터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경우거든요. 네. 예, 그때는 이때는 이제 위만 치료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아까 대변을 보고 나면 뭔가 기운이 나가야 되는데요. 대변을 보면서 영양분이 같이 빠져나가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영양분 밑에 하초,
특히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데요. 네. 영양분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밑에 하초하고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차요법을 같이 불러드렸으니까 이제 이 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요. 몸무게도 한 2kg 정도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아, 예. 위와 대장을 같이 잡아주는 방법인 거네요. 예, 대장, 이제 소장을 같이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여보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본인. 네, 예.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58kg고요. 네. 신장은 162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이는 64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저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한 예. 20년 전서부터 예, 손발이 아주 겨울이면 아주 엄청나게 차고요. 아주 그냥 얼음장 손발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겨울 되면 아주 손발이 차고서 제가 고생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예. 도움 좀 받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차시고 그 다음에 가을이나 봄 정도에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예. 지금 손발이 이렇게 차신데 음식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마실 때도 좀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예. 찬 거 드시면 설사하십니까? 아니요, 설사는 안 해요. 예. 그 병원에서 특별히 수술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없어요. 예. 현재 뭐 혈압약이나 양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약은 영양제, 삐꼼씨 한 가지만 먹고 있어요. 예. 영양제.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남자분들이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피부가 조금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거친 편이 많은데요. 예, 본인 혹시 피부는 그냥 보통이신지 조금 남성분에 비해서는 조금 고우신 편인지요? 네, 남성으로서는 약간 좀 고운 편입니다. 예.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겨울에만 손발이 이렇게 차다고 하는 경우에 지금 본인이 피부가 좀 고운 편이잖아요. 혹시 네.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예, 예. 커피요. 밤 12시든 예. 새벽이든 커피 마셔도 저는 잠은 잘 자요. 잠은 잘 자고요. 술 네네. 하시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네네, 빨개집니다. 예, 한 한 잔만 잔만 드셔. 마셔도 빨개져요. 예, 한 잔만 네. 드셔도요. 예. 네. 왜 이제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피부가 남성분인데 곱고 피부가 고우면 굉장히 이제 일 처리가 좀 꼼꼼하시고 완벽하신 체질이시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얼굴이 바로 빨개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내부에는 열이 조금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겨울에 이제 양기 자체가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족 골증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한골이라고 하는데 비위를 따뜻하게 하시면 되는데 본인은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심장에서 펌프의 힘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줘서 예, 손끝까지 소통을 잘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여름에 우리가 이제 수정과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피 들어간 예, 음료나 차 이렇게 드시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계피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계피 저는 좋아합니다.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예, 계피 4g요. 예, 적으셨나요? 계피, 예, 4g요. 예, 향부자 4g. 삼구라, 아니, 향부자. 예, 향기 향부자. 할, 예, 향기 할 때 예. 향자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부자 할 때 부자. 예, 향부자 4g.
4g이요. 예, 그 다음에 감초 3g. 감초 3g. 3g이요. 예, 그 다음에 네. 백봉령 4g. 백봉령 4g. 4g이요. 예, 예. 예, 그걸 종이컵 4컵 정도 물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종이컵 한 3분의 2잔 나오게 달이세요. 종이컵 3분의 2 정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네. 지금 본인이 이제 오래 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지잖아요.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네. 예.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